마술피리 만파식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라 제31대 신문왕 때 동해 앞바다에 나타난 작은 섬이 물결을 따라 왔다 갔다 하였다. 왕이 바다로 나가자 용이 나타나 섬에 있는 두 개의 대나무가 합쳐질 때 그것을 베어 피리를 만들라고 하고 왕은 피리를 만들어 만파식적이라 하였다. 삼국유사 기이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문왕이 근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다. 폐하 어인 일로 찾으셨사옵니까? 이찬 문영이 대표로 말했다. 내일이 경들을 부른 것은 선왕이 삼국통일의 위협을 달성하였으나 신라, 백제, 고구려 백성들이 서로 화합을 하지 못하고 있고 백제와 고구려의 왕족과 귀족의 후예들은 백제와 고구려를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각지에서 크고 작은 반란들을 일으키고 있으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 거기다가 대외적으로는 남쪽으로 왜구가 끊임없이 침략해오고 당나라도 언제 우리를 침략해올지 알 수 없으니 짐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구려. 통일된 나라답게 백성이 화합을 이루고 변방의 안정을 찾아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소이다만 어찌 방도가 없겠소. 이찬 문영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선왕이신 문무왕께서는 내가 죽거든 나를 화장하여 동해에 묻어다오. 그러면 내가 바다의 용이 되어 신라를 지키겠다는 유언을 남기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생애 마지막까지도 신라를 걱정하며 떠나신 게지요. 그리고 폐하는 그 뜻을 기리어 동해바다에 능을 만드셨지요. 바다 속에 바위를 다듬고 그곳에 문무왕의 유골을 모셨습니다. 이 수중 무덤을 백성들은 대왕암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왕 때 짓기 시작한 절도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사옵니까? 신문왕은 이찬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계속하거라. 폐하 세 가지 밑밥이 깔렸습니다. 첫째, 바다의 용이 되겠다고 하신 문무왕의 유언과 둘째, 문무왕의 유골을 모신 대왕암. 셋째, 밑밥이라니. 신문왕은 아직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이찬을 바라보았다. 참, 그건 그렇고 폐하 절의 이름은 지으셨는지요? 감은사로 하겠네. 감은사.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보답한다는 뜻일세. 셋째는 감은사. 이 세 가지를 활용하여 이야기를 만드는 겁니다. 이야기는 돌고 돌아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통일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리저리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문무대왕이 동해의 용이 되어 신라를 지켜주고 있으니 안심하고 살아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만드는 겁니다. 통일 신라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이미 하는 내용이 아니냐? 그러니까 폐하의 역할을 하나 더 넣는 겁니다. 그럼 어떤 내용으로 말이냐? 지금 반란이며 재난으로 민심이 좋지가 않습니다. 폐하께서 그런 것들을 물리칠 비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 그게 무엇이란 말이냐? 폐하께서는 어릴 적부터 피리 부는 걸 좋아하시고 자라셨으니 폐하께서 피리를 불면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옆에서 듣던 파진찬 상관과 대하찬 지상이 옳고구나. 하고 박수를 쳤다. 폐하, 그럼 제가 이야기를 지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폐하를 믿고 따를 이야기를요. 이찬 문영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신문왕께서 감은사절을 완공하여 백성들의 화합을 바라는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칠 즈음에 신하 한 명이 뛰어와서는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폐하,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왕암 부근의 바다에 작은 산 하나가 둥둥 떠 있습니다. 신문왕이 서둘러 대왕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신하의 말대로 바다에 작은 산 하나가 떠 있었는데 그 산에는 대나무가 빽빽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에 있던 대나무들이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신문왕이 놀라 점을 쳐보게 하였습니다. 폐하 점괘가 나왔습니다. 신문왕이 긴장하며 뒷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폐하, 돌아가신 문무대왕께서 바다의 용이 되셔서 신라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김유신 장군께서도 문무대왕 곁에 함께 계시면서 신라를 보살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신라는 평화로울 것입니다. 신문왕은 기뻐서 입이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이제 마음이 한시름 놓이는구나. 폐하, 문무대왕과 김유신 장군께서 폐하의 마음을 헤아려고 선물을 보내실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구나. 오늘은 이곳에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겠구나. 신문왕은 대왕암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커다란 파도가 밀려오더니 그 파도 속에서 용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폐하, 저는 문무대왕님의 심부름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용이 말했습니다. 문무대왕님께서 폐하께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용은 신문왕에게 옥으로 만든 띠를 주었습니다. 이 옥띠는 문무대왕님과 김유신 장군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문무대왕님과 김유신 장군님은 바닷속에서 큰 용이 되어 신라를 지켜주고 계신답니다. 이 옥띠를 차고 계시면 폐하께서는 평화롭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 너무도 놀란 신문왕이 감격스러워하며
옥뒤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저 산에 있는 대나무는 반으로 갈라졌다가 밤이 되면 다시 하나로 합해집니다. 폐하께서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부신다면 백성들은 서로 화합할 것입니다. 신문왕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대나무로 만든 피리는 나라를 평화롭게 지켜줄 것입니다. 나라의 질병과 전쟁도 막아줄 터이니 그 피리로 나라를 잘 다스리소서. 이 말을 남기며 용은 사라졌습니다. 용의 말뜻을 찬찬히 되짚어 보던 신문왕이 소리쳤습니다. 서둘러라. 이 산은 해가 뜨면 또다시 반으로 갈라지고 대나무도 반으로 쪼개질 것이다. 지금 당장 대나무를 베어 배에 실어라. 신하들이 재빨리 대나무를 베어 배에 싣고 돌아왔습니다. 산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반으로 갈라지더니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대골로 돌아와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게 했습니다. 며칠 후 대나무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홍수가 날까 걱정이 된 신문왕은 피리를 불었습니다. 그러자 언제 그랬냐는 듯 비가 그치고 환한 태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날 가뭄이 들 때에 피리를 불면 비를 뿌려주었습니다. 모든 근심을 잠재우는 신기한 피리였습니다. 여기에 감탄한 신문왕은 피리의 이름을 만파식적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후 통일신라는 만파식적으로 평온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파식적 이야기를 만들어줘 입으로 입으로 퍼져나가 통일 신라가 평온한 나라라는 인식을 갖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복의 이참분영 정말 잘 지었었어. 백성들이 이 소문을 듣고 신라는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소. 앞으로 이참보다는 소설가가 어떻소? 폐하 과찬이십니다.